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본입니다. 자,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하고 하루 만에 주가가 한 23% 정도 급등했는데 팔란티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팔란티어를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팔란티어 주식을 많지는 않지만 소량 가지고 있고 저도 물려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팔란티어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팔란티어 주가가 2021년 이때 40불까지 찍고 뭐 한 28불에서 30불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절에 보면 이 시절에 보면 팔란티어 주가가 한 20불 언저리에서 한 30불 정도 한 1년 정도 횡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절에 이제 팔란티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20불 정도가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들었었던 이 적정 주가 이 템플릿 상에서 팔란티어 주가가 7불 정도가 나왔었다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못 믿고 한 요쯤에서 들어갔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가장 바닥일 때가 5불 근처 5불 때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급등했는데 지금 여기가 되게 하찮아 보여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얘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면 이 구간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살짝 올랐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28%, 3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팔란티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어보고 또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면서 우리만의 시각을 갖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영상입니다. 절대 종목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고 공부해 보자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 실적을 잠깐 볼게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5월 8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의 예상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매출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어요. 전부터. 한 거의 80% 가까운, 매출이익률이 거의 80% 가까운 그런 기업이었는데 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이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거의 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적인 수익만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순이익은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넷 인컴, 이쪽에 순이익은 영업과 상관없는 이익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흑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2022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순이익은 이렇게 흑자로 되어 있는 게 영업 외 수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업이익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영업 활동만으로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여서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도 그랬어요. 테슬라도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팔란티어도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러면 긍정론 의견과 부정론 의견을 같이 이제 볼 건데 긍정론자의 자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 위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당연히 긍정론자입니다. 팔란티어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이분은 팔란티어 투자자예요. 팔란티어 주식 보유량이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들 보시면 한결같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강력 매수 글을 써온 분이에요. 팔란티어 주가가 어느 구간에 있던 그 부분을 참고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란티어가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과 뛰어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뒤에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한 50불 정도가 될 거다. 지금 현재는 뭐 요 정도 구간이지만 2, 3년 뒤에는 50불 정도가 될 거라고 굉장히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6, 7불 정도가 바닥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을 보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6, 7불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이 팔란티어의 이 커스터머, 이 고객 수가 전년 대비 41%가 증가했다. 분기별로 봐도,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7%가 증가했다. 그래서 고객 수도 굉장히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런 논리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표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 표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예상 매출과 예상 EPS를 가지고 이 포워드 P가 한 30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기준으로 했을 때 팔란티어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보는 자료입니다. 물론 이 근거는 팔란티어가 만든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나름 검증을 뭐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최초 근거는 팔란티어가 제시한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고, 자, 어쨌든 지금 이 주장에 따르면 매출이 이만큼 앞으로 상승할 것이고 EPS가 이렇게 상승할 것이고, 이 EPS에 따라서 이 P를 한 30 정도를 적용했을 때 팔란티어의 주가가 현재 8불이지만 앞으로 50불, 70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이런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앞으로 한 6, 7년 뒤에 이런 실적은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까지 참고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자료만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기사도 긍정적인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였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또 좀 혜택을 본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쭉 내려보면, 자, 이제 이런 근거를 또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이 PS 레이시오, PSR을 C3 AI와 함께 비교한 건데, 팔란티어의 5년 평균 PSR보다 현재 굉장히 한 40% 저렴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20불, 30불, 40불 정도 근처였을 때는 이 PSR이 한 16배에서 한 20배 정도 굉장히 거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품이 다 꺼졌다, 버블이 다 꺼졌다,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을 긍정론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팔란티어의 향후 성장성 대비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그런 논점으로 얘기하는 그런 긍정론자의 분석글이 있었고, 자, 이번에는 부정론자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정론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팔란티어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20% 상승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자, 왜 주의가 필요하냐?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 재팬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 또 연관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2월 된 수익이 팔란티어에 잡혔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수익이 아니라 2월 된 수익이 잡힌 거에서 일시적으로 이번 분기에 흑자가 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핑크빛 미래로 생각할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이제 분석 의견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거래 형태가 100%가 이제 B2B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회사 대 정부 기관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러니까 B2C 거래가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 대 회사 또는 회사 대 정부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회사 대 회사로 거래하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계약이 중단됐을 때 회사의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팔란티어의 이 계약, 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그렇게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상황,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기술을 지원해주는 기업이라서 회사 대 회사로 이제 계약을 맺으면 회사와의 어떤 기술 지원을 위해서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부분은 회사에는 좀 리스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도 고정 댓글에 URL을 남겨드릴게요. 제가 미주부 채널 회원분들에게는 미리 공유를 해드렸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고정 댓글에 제가 이 분석글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서는 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핵심만 제가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21년 말 이제 실적 발표 기준으로 계약서상의 이 남은 수주 잔금인 것 같아요. 얼마짜리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이 만약에 3년짜리다 그러면 계약이 이제 이행되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매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021년 말에는 토탈 3.8 빌리언의 수주 잔금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3.8 빌리언 중에서는 2.6 빌리언은 일반 고객, 그러니까 회사죠. 커머셜 고객이었고 1.2 빌리언은 정부로부터 이제 체결한 계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봤더니 정부와의 이 계약을 통한 이 수주 잔금은 한 2빌리언 정도가 되었고 정부와의 계약은 한 1.7빌리언 정도가 이제 수주 잔금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021년 말 기준으로는 3.8빌리언, 그 다음에 2022년 말 기준으로는 3.7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주 금액, 남은 가치가 더 줄었다. 이 의미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매출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루시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오프라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회사의 굉장히 핑크빛 미래,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와 왜곡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앞으로 쭉 지속 가능한 그런 수익인지 아니면 좀 일회성 수익, 그러니까 계약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건지, 그러니까 계약에 따른 수익이라면 꾸준한 계약을 계속 체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같은 경우는 구독형 모델로 우리가 그냥 추가적인 뭐 결제나 추가적인 계약을 안 해도 그냥 꾸준히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수익이 잡혀주는 건데 팔란티어는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회사 대 회사로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는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는 형태여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팔란티어를 또 오랜만에 일정 주가 템플릿에 넣어봤는데 이 순이익 성장성 관점과 이 매출 성장성 관점에서 같이 봤어요. 매출 성장성 관점은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적자이거나 아니면은 손익분기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을 주로 봤었던 이 파트고 순이익 성장성 부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순이익이 나오는 이제 기업들을 주로 봤었는데 자, 팔란티어도 두 개 다 한번 봤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순이익 성장성 관점에서 보면 현재 9.5불 정도인데 순이익 성장성 관점으로는 이 적정 주가가 한 12.93, 그러니까 지금 한 25% 정도 성장을 하는 그 정도라면 지금 현재 이 P/E 레이셔 44배보다는 좀 더 봐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매출 성장성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PS 레이셔가 한 9.11배 정도가 되는데 현재 한 3년 평균 매출 성장성 지표가 한 18%, 19% 이 정도 사이인데 자, 이 정도면은 아직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9.5불인데 이 매출 성장성 관점에서는 한 4.8불, 5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이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 정도 수준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같이 보는 편입니다. 이 매출 성장성 관점과 순이익 성장성 관점을 같이 보면서 저만의 기준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은 우리 미주부 채널 회원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이제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팔란티어 주가가 한 40불 정도 갔을 때 한 20불, 30불에 있을 때도 그때 이 적정 주가 템플릿에서 한 7불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믿고 한 이쯤에 들어갔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템플릿을 만들고 한 2년 이상 계속 테스트해보고 활용해보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적정 가치를 그래도 우리가 좀 쉬운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꽤 유용하게 저는 활용하고 있어서 뭐 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팔란티어의 이번 실적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같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